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S&P 500이 올해 들어서만 60번 넘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면에 국내 시장은 좀처럼 3천선에서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3천선에서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격 반등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의 괴리감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전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미국 증시 보고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우리도 좋겠구나.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게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증시를 봐도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영향이 없잖아. 네네. 예, 이런 좀 아쉬운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쳐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네. 그러니까 7월부터 해서 4개월 연속 음봉 하락을 지난달까지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수로 치면 120일 넘어가는 조정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100일이 넘어가면 바뀝니다. 네. 군대에서도 보면 훈련병 맞아요. 100일 지나면 휴가까지 못 기다려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10개월여 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 네네. 대형주로 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로 10개월 동안 지금 시세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국인 기관이 없어도 사실 개인들만의 힘으로도 시장이 끌어올려가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지쳐나가게 되니까 사실 시장도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상의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되고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주호 앵커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네네. 주셨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다 올렸잖아요. 네네. 뭐 기관, 외국인 존재감도 없었죠. 오히려 네네. 발목만 잡고 귀신처럼 참 얄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힘이 조금씩 빠지고 지쳐가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관찰되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계로 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객 예탁금하고 개인 투자자 순매매를 네네. 월간 단위로 쭉 추적하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달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줄어들더니 지금 그 부분을 줄게 된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자료가 지나갔는데 고객 예탁금 자료가 네네. 바로 한번 그거예요.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요. 예, 고객 네. 예탁금 자료를 다 함께 보시면요. 지금 왼쪽이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입니다. 네네. 한눈에 보시더라도 왼쪽에 12개 블록, 그러니까 작년분이죠. 네. 고객 예탁금이 뭐 한두 번 빠진 거는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른쪽 블록,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이 레벨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있긴 하였지만 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순매수가 뭐 60조 원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신나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로 치면은 기관총을 연사를 네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 뒤에서 계속 총알을 보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총알 걱정 없이 계속 쏠 수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쏘다가 뒤돌아보면 총알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네. 이게 좀 어떻게 든든한 언덕이 이제 사라지는 네네.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총알을 쏠 때 공격적으로 쏘기보다는 내려올 때 좀 쏘고 올라가면은 좀 팔고 네네. 예,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계절적으로도 사실 10월은 썩 좋지 못한 계절이긴 하잖아요. 또 국내 증시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또 연말 대주주 양도세 시즌 때문인데, 자, 이걸 회피하기 위한 좀 물량 부담도 지금 눈에 띄고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이기도 네. 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합적인 부분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마음을 아예 비우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비웠는데 올라가면 더 기분 좋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을 비우시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네네. 이건 이제 7월부터 해서 나오긴 시작했어요. 네. 시장이 하락할 때 아유 올해 많이 벌었는데 하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조정에서도 네. 또 한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뒤늦게 본인이 대주주 양도세로 기준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뭐 10억씩이나 투자한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네네. 하시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자산이 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네.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10억이 넘었다. 팔아야죠. 네. 예, 일정 부분 팔게 됩니다. 그런 매도 물량이 12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어떤 사업을 하신 분이든 네네. 연말이 되면 돈이 필요해요. 네.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연말 되면 명동에 사채 시장 가가지고 현금 땡겼다가 1월에 다시 갚고 이런 네네. 게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연말에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피동적인 분위기. 예,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12월 중순까지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 부정적이냐? 그건 네.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저희의 그 예. 마음을 짓누르는 말씀만 해주셔서 그럼 예. 뭐 올 연말까지 뭐 투자하면은 별 소득 없을 거란 얘기야라고 들리거든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예. 수급상에 개선될 만한 부분을 찾는다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채널을 돌리시려다가 탁 멈추셔야 됩니다. 네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미리 멈추게 만들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럴 걸 그랬습니다. 네. 이제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이제 기회를 잡으시는 건데 네. 자 보게 되면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든 또 그리고 뭐 연말 자금이든 이거 피동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 역이용하는 투자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한 8년여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밀리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말 10월 초 조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여기에 우리 그 미국의 투자 격언 중에 세린메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에 팔았다가 10월 지나서 다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10월 말 지났잖아요. 네. 할로윈데이 지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분들 중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러한 물량을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시장이 뭐 좀 삐끗했다. 네네. 그러면 저가에서 받치면서 낙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든든한 바닥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내년 시장을 위해서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종목들을 골라놓을 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네네.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신 종목이나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좋은 종목인 건 뻔히 아는데 네네. 이게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주주 양도세 이슈, 네네. 뭐 연말 자금 수요 등 해가지고 밀릴 때 저가로 이제 주워 담으실 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뭐 미국이 갔으니까 우리도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그 모양새보다는 좀 다중바닥을 만들 수가 네네.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요즘 보게 되면 9, 10월 조정 후에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내년에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사실 그래요. 올해 남은 기간 뭐 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해서 난 내년에 좋은 수익률을 거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이 2개월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투자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뭐 보통 이제 주식시장 오래 계셨던 분들은 11월하고 12월은 일단 잘라요. 네네. 없는 셈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보통 이제 뭐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네. 1월 효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네. 2013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소형업종 지수의 주가 지수 대비 네. 상대 강도를 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해본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왜 소형주를 이야기 드리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나 코스닥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왼편은 소형업종의 상대 강도 지수고요. 수익률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네. 자, 상반기 하반기 보시면 상반기가 확실히 코스피 대비 강했다라는 것을 2013년 이후 2020년 그 사이에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하반기는 재미가 없죠. 네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년엔 자 스몰캡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뭐 1월은 딱 아니더라도 네네. 상반기에 좀 훈훈한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11월, 12월 아우 재미없다. 시장이 눌린다. 힘들다. 네. 이러한 관점보다는 눌러주면 땡큐. 예, 좋은 종목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이 내려오면 네. 저가에 한 번씩 주워 담는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에 따르면 11월,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되 그럼 그 11월, 12월 동안 어떤 쪽에서 내년 준비할 종목을 찾느냐를 보면 중소형주 쪽에서 찾아보라는 이야기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등 네네. 피동적으로 나가는 자금들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작은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네. 작은 종목들은 한 1, 2억만 빠져나가도 뭐 주가가 출렁출렁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나갔다가 새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1, 2억만 들어도 주가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년을 위해서 올해 11월, 12월은 시장이 밀리면 사자. 네. 뭐 밀림 사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밀림 사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현재 상태의 평가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을지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